오늘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저희 민주당의 경기 성남 분당갑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경기대 교수를 하고 계시는 김창호 위원장께서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우리 국민들과 언론인들께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창호 위원장께서는 현재 현직 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도당 위원장인 제가 서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창호 처장 한명수 김창호 위원장의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 우리 한명수 전 총리님과 양승조 최고위원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리하는 김창호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회 기자실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좀 감개무량한 바입니다. 제가 홍보처장 우리 한명수 총리를 모시고 국정홍보처장을 할 때 늘상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출마의 변을 먼저 읽어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경기도 의회 기자실에서 이미 발표하고 읽었던 내용입니다. 주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주어가 경기도민으로 좀 한정되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 이렇게 출마 선언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동설안에도 전기료가 아까와 전기장판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천정부지로 칠 수 없는 전세값 때문에 도심에서 외곽으로, 그리고 또 외곽에서 다시 농촌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서민들, 쓰레기를 치우려 새벽부터 뛰어다니기도 바쁜 청소부들, 막걸리 소비마저 줄어 배달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자영업자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정마다 생활의 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인 가구당 1억 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찍 퇴직한 기술자와 전문가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비정규직도 해고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폐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둥지를 튼 사람들, 싼 전셋집을 찾아 서울에서 쫓겨온 사람들, 이들이 바로 경기도민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경기도, 희망을 잊어버린 경기도, 이제 경기도민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경기 시대를 열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경기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경기도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항상 수도 서울의 변방으로만 존재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민의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덩치만큼 공룡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민의 가슴 속에는 경기도에 대한 자긍심이 없습니다. 경기도에 수많은 공장과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온전히 경기도의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서울만 바라보고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상실한 경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낡은 경기도를 걷어내고 새로운 경기도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변방의 역사를 마감하고 경기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 경기도 시대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세계는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딛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만의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세계는커녕 서울 변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풍부한 인적 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은 가장 높은 학력 수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그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만큼 경기도는 잠재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양질의 젊은 인적 자원과 풍부한 자산을 새롭게 디자인할 참신하고 유능한 새 지휘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경기도 시대로 이끌어갈 희망의 항해사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경기도의 발전을 발목 잡고 있습니까? 새누리당 12년 동안 경기도는 역동성을 상실했습니다. 도민 1인당 소득 수준은 전국의 최하위이고 실업률은 높아가고 취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곳도 바로 경기도입니다. 이제 새누리당 12년 경기도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낡은 세력 새누리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능한 새누리당에게 더는 경기도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십 년간 어렵게 싸운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명백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특권층과 특정 기업을 위한 독선과 반칙들을 내버려 둔 채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단죄하고 반칙을 바로잡아야 민생 경제도 살아납니다. 부정선거 아래서는 시민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주민 자치도 불가능합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시민들의 운명은 시민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정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를 심판하고 그 불법적 권력을 환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경기도의 주권 역시 도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도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저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빼앗긴 시민의 권력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참된 권리와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경기도 시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정한 새누리당 권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당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야당 권력의 달콤한 맛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좌절과 분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국민들은 냉소를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부정선거라 말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한 줌의 권력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을 보다 개혁적으로 혁신하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전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기존 정치로는 민주당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막아낼 수도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존의 정치로는 경기도의 새로운 대안과 민주당의 필승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에게 경기도는 청장년의 시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운 것, 그리고 대학 교수와 언론사 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그리고 국정홍보처장을 지내면서 제 안식처였던 곳이 경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곳도 바로 경기도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한 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도 다녀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강제징집을 당했고 보안사에 끌려다 고문을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유보할 수는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르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대물림되고 있고 학력도 세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저희 젊은 시절의 희망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모든 도민이 사람답게 사는 대한민국 경기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기도 시대를 열어갈 몇 가지 공약을, 정책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북부 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겠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 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시켜 냉전과 저개발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겠습니다. 경기도는 권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한 정책과 전략으로는 미래 발전을 선도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와 문화, 경제와 여건에 맞는 지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 지역을 그 특성에 맞게 평화특별자치도로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자 합니다. 국회와 협의해서 평화특별자치도의 인사입법의 자율권은 물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권력은 남북 간의 갈등을 이유로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제약해왔고 나아가서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분단을 이유로 불이익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주민들도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평화특별자치도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대안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생태, 환경, 평화, 공존이 넘실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통일을 대비하는 평화 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교육, 출판 등 지식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평화와 관련된 대학연구소, 국제기구를 유치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책,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을 결합 발전시켜서 골고루 발전하는 경기도와 함께 평화가 만개한 평화자치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반드시 경기 북부 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빅데이터 디지털 경기도청을 설립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도정을 디지털로 통합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디지털 경기도청은 모든 도정이 도민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디지털 경기도청은 도지사나 관료, 그리고 단체장 등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진
그 권력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관리로 예산을 대폭 절감할 것이며 그렇게 아낀 예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기관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촘촘한 그물망처럼 경기도 구석구석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여 병원이 없는 곳에는 병원을, 어린이집이 부족한 곳에는 어린이집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도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는 점차 구체화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치 기반의 복지 공동체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남아있고 더 늘어났습니다. 승자 독식 경제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문제는 승자는 소수지만 패자가 다수라는 점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복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적은 예산으로는 지자체의 복지 실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도민이 참여하는 자치복지로 경기도의 복지 공동체를 확장하겠습니다. 복지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자치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민이 복지에 직접 참여해 자치가 커질수록 사회 복지도 커갈 것입니다. 육아, 교육, 노인,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자치기관의 복지를 적극 지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은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회적 나오자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마저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는 영화관, 목욕탕 등 설립을 의무화하고 문화적 격초를 해소하고 그리고 공공병원, 유치원 등을 우선 설립해서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민 복지의 핵심은 안정적 일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민 모두가 사장이 되고 사원이 되는 1만 개의 경기도 협동조합을 육성해서 상생 공유 경제 시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복지 예산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다시 말해서 OECD 평균 복지 예산을 고려해서 각 분야별 복지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빈곤층에 대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10년 전에 한 통화의 전화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전화는 다름 아닌 서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전화였습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저에게 전화를 주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전화는 저를 칼럼을 쓰던 기자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던 교수에서 정치의 최전선에 서게 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김대중 대통령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놓고 수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퇴임과 함께 진보의 미래를 함께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는 제 삶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통곡이 저를 정치 현장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두 분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두 분 대통령님과 함께 했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편가르는 이념, 지역감정, 학연, 그리고 정모와 분열의 정치를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대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의 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정치적 스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의원님께서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정식으로 하셨고, 다가오는 20일 날 김진표 의원께서 또 출마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께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또 몇 분이 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뜨겁게 또 치열하게 그렇게 경쟁할 것이고, 또 가장 공정하게 그 경쟁은 관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과 도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장 좋은 후보를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시켜서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하신 우리 김창호 분당갑 위원장에게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